그러면 다시 컨트롤 B를 통해서 채움 영역을 없애주고 실크 스크린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판 위에 표시해주는 잉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실크 스크린이 우리가 꺼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DRC에서 경고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전면과 후면에 있겠죠. 혹은 한 면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객체에서 실크 스크린이 참조 값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크 스크린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전면부터 시작할 건데요. 바탕 쪽, 후면을 전부 다 꺼줍니다. 후면 실크 영역도 꺼주고요. 후면에 코트야드도 꺼주고 후면 햅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이쪽이 하이라이트 되게 해주고요. 선택 필터에서는 모든 항목을 해제한 후에 텍스트 그리고 그래픽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 같은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잠긴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긴 항목도 체크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하나씩 홀 부분만 지워주고요. 잠긴 항목을 다시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부터든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겹쳐 있는 것도 있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J2번 같은 경우와 C1 같은 경우가 약간 크기가 달라 보이죠. 굵기가 다른 건데요. C1의 경우는 0.15mm 두께, 그리고 J2 같은 경우는 0.1mm인데요. 이것들을 먼저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다 켜주고 바탕 쪽 실크 스크린도 켜주고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실크 스크린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두께를 0.15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탕 실크 스크린을 꺼주고요. 이렇게 J2가 조금 굵어진 것이 보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보드 아웃라인에 가깝게 있으니까 좀 내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의 그리드는 0.5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J2 위치 괜찮습니다. C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하가 있는 곳이라서 이쪽이 뚫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탠다드 비하나 이렇게 큰 비하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옮겨주겠습니다. R6도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드를 0.25로 낮추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무브 키로 대부분 옮기는데요. 좀 겹쳐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D6번, 이게 D6번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멀리 하면은 연결선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네요. R32 여기, D5번이 이쪽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아서 이제 위로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옆으로 떨어뜨려 놔도 됩니다. A1도 이쯤에 있고요. 자, 그리고 R9번입니다. 이쪽으로 해주겠습니다. 10번도 여기, R12번은 이렇게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버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C4번, Y1은 크리스탈이죠. R11번, 이거 좀 마땅하지가 않네요.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방향을 45도 정도 돌려서 알아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쪽에 R4번 옮겨주겠습니다. 전면 레퍼런스 실크 스크린들을 정리를 잘 해준 다음에 3D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후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을 전부 다 꺼주고 후면에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후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하를 조금 피해주는 게 좋죠. 비하만 조금 피해주면 되고 못 피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크게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서
여기 좀 겹치죠? 연결선을 잘 보고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3D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D 뷰어를 통해서 반대쪽을 이렇게 비아를 제가 피해서 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떨어진 애들도 있어 보이는데 주변에 부품이 많지 않아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드를 보면은 이쪽 끝에 모서리 부분이 뾰족한데 이 부분도 라운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전부 다 켜고 모든 항목 선택을 하고요. 보드 아웃라인에서 잠긴 항목이기 때문에 잠긴 항목 선택한 후에 우클릭한 후에 형상 수정에 못깎기와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깎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못따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못깎기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긴 항목인데 어떻게 하겠는지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잠금 무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반경을 3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귀퉁이 모두 둥그렇게 되고요. 잠금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찢어지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찢어지죠.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선택한 후에 혹시 움직일 것을 우려해서 다시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잠금. B키를 통해서 영역을 채워준 후에 DRC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가면은 이런 부품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네요. 사실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되겠죠. 이것도 풋프린트 텍스트가 겹친다라는 건데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지워줄게요.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보드 전체에서 카파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 보강 비아를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층과 2층 그리고 후면에 있는 그라운드 카파끼리 서로 비아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비아를 넣어주면 되는데 비아를 넣어줄 때 좀 너무 촘촘하게 넣어주면 보드 구멍이 많이 뚫리니까 5mm 정도 5mm 정도로 그리드를 맞춰주고 비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보드 끝단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5mm짜리니까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네트를 그라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비아를 복사해서 배열을 해도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없는 부분은 엄청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이거를 빼버릴게요. 라인 있는 데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5mm라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너무 촘촘히 안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끝단, 보드 끝단에도 이렇게 보강 비아를 쭉 둘러주는데 여기는 조금 촘촘히 둘러주기도 합니다. 1.5mm 정도 보드 외곽 라인에서 띄어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비아 복사할 때는
비하만 복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비하만 선택이 되고 복사해서 또 붙여넣기 해서 이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외곽 쪽에 비하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보강 비하가 전부 다 들어갔고요. 한번 채우기를 해서 보겠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보강 비하가 군데군데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DRC 체크 다시 오류가 이렇게 생기죠. 분명히 어디 가까워서 그런 건데 이 공간거리 문제가 나오죠. PTH 패드, 이 패드죠. 패드랑 비하, 여기 비하가 있네요. 이거 최소 공간거리를 이만큼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B를 통해서 다시 채우고 DRC 실행, 오류가 없어졌죠. 경고들은 실크 스크린 겹침이 문제가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크 스크린에 보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컨트롤 B로 다시 지우고 이쪽에 영역이 좀 넓은 데가 있죠. 이 부분에 실크 스크린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 이름 같은 거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실크 스크린 전면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 뭐라고 쓸까요? 핑크버그 랩 그리고 STM32F 보드 이름을 쓰겠습니다. V1.0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요. 두께는 0.15 정도 이것들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보드 이름이 들어갔죠. 후면에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래픽도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픽은 예전에 배운 것처럼 이 이미지 변환기를 들어가면 이미지 변환기에서 파일, 열기 이런 거를 그림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나오고 흑백으로 하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사이즈에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재보면 12.5mm죠. X 12.5mm 12 정도로만 해놓을까요? 풋프린트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전면 실크 스크린에 클립보드로 내보내기 붙여넣기를 하면 그림이 실크 스크린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크 스크린도 보면은 이 부품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클릭을 해서 지워줘야지 깔끔합니다. 이건 그리고 풋프린트로 인식을 합니다.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는 이렇게 보드의 정보나 로고와 같은 그림, LED의 색깔들, 그리고 커넥터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남겨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커넥터의 핀의 정보, 핀 네임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고요. LED에서는 LED의 색상들을 한번 표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그린, 실크 스크린 레이어가 선택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쪽 텍스트 그리기를 눌러줍니다. 그린 전부 다 써주기가 너무 커서 G라고만 해주고요. 두께 0.15로 해주겠습니다. 그리드를 촘촘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G 복사해서 갈게요. 그러면 이쪽은 블루입니다. 그래서 B, 이쪽은 오렌지, O라고 써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레드입니다. R, LED의 색상을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커넥터인데 이렇게 1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면에다가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실크 스크린 레이어를 클릭한 후에 똑같이 텍스트 그리기를 통해서 이쪽은 3.3V죠. 플러스 3.3V 두께 0.15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45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복사해서 그리드 조금만 올려놓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쪽은 넷네임이 SWDIO입니다. SWDIO 이쪽은 SWCLK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은 리셋 핀이죠. RST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이쪽 기준으로
Y좌표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91.5로 맞춰주고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잘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위에 색상이 잘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도 우리가 넣어놓은 디버깅 핀의 이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키로 채워주기를 전부 다 하고 DLC 체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크 스크린 겹침의 원인 제외하고 오류 없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D 뷰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앞면, 뒷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PCB 아트웍은 모두 끝났는데요. 이후에는 이 PCB 아트웍 데이터를 통해서 제조 파일로 출력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서 PCB를 제작하고, 이번 과정에서는 부품을 자동으로 납땜해주는 공정인 SMT 공정까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 궁금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은 편하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